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심야상담소에 저 수아나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월요일장은 저 수아나 그리고 양봉사스 이주연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심야상담소 지금 본격적으로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상담소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저 수아나가 이 심야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오랜만에 저 봤는데 어떠세요? 네, 뭐 항상 네. 똑같이 밝으신. 네. 오늘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 오신다고 제가 또 이렇게 옷을 양봉 원피스로 맞췄는데 이 기운을 받아서 또 내일장까지 한번 상승률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또 우리 노랑이 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궁금한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섹터와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해 볼까요?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대단했는데요. 항공주와 조선주 중에서 조선주를 가장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뽑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우리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한 종목이었네요. 오늘 조선주 랠리가 참 대단했잖아요. 네. 이 종목에는 없지만 한국미포조선이나 뭐 한진중공업도 오늘 10% 넘게 올랐고요. 오늘 조선주가 잘 갔던 만큼 이 차트적으로도 오늘 이주연 해결사가 좀 분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조선주 앞으로 좀 유망할까요? 네, 저는 조선주가 앞으로 계속 유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장의 지금 흐름을 지켜보면 성장주들이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고 반등해 오는 데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권에서 주도주들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못 움직였던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주도주라고 했었던 화학주라든지 화학 섹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이 조선 이런 섹터들이 지금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부분이 좀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실적이 뭐 좋아진다든지 어떤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의 저 PBR 이런 이제 저평가돼 있는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 그 조선주들 관련 섹터들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운 경기가 지금 좋아서 뭐 HMM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주가가 막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쪽 섹터들이 이제 운임료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선박 발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선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친환경 선박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선박들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PER, 저PBR이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이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했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그 LNG 선박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네. 삼성에 대한 지배 구조 부분에서의 어떤 혜택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 지금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 앞서 한번 이제 카타르 이슈로 인해 가지고 8,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쭉 거치다가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N자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번에는 8,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이 밴드대가 저항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선으로 또 480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800원에서 700원대의 저항권에서의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비중을 늘리시고 또 올라오면 분할 매도로 비중을 줄이시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목표는 그 저항선까지인가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저항선까지고요. 왜냐하면 저항을 바로 뭐 갭으로 돌파한다든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그런 흐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한 번은 대형주다 보니까 저항에서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보시고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 그리고 추후 상승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두 분께 모두 해당되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보유하셨으면은 이 저항대에서 한번 덜어내시고 만약에 좀 사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주연 해결사와 함께 방송 외에도 이런 전략들 가득가득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당장 내일장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심야상담소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10님이 보내주신 나노엔텍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아이고, 좀 손실권에 계시고 크게 11,000원 한번 터치하고 좀 계속 내려온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종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평단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하신 11,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현재 나노엔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의 중심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등 나와줄 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만들어질 것 같고 한 12,500원 정도 거기 조금 못 와서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8,600원이라는 최근에 찍은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정도 만약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위로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전 고점 부근 그러니까 1,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를 살짝 돌파하는 선에서 윗꼬리 달고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점을 20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 섹터인데 시젠이라든지 지금 관련주들을 좀 본다면 조정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뭐 얼마나 클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200명 가량 나왔고 앞으로 300~400명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이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또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노엔텍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유럽에 뭐 CE 인증받고 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젠 같이 선발로 만들기 시작해서 수출을 시작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숙해져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실적적인 부분이 뭐 나노엔텍이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바디텍메드라든지 이제 실적이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젠도 그렇고 바디텍메드도 그렇고 몇 종목들이 있어요. 키트 관련주들은. 그런 관련주들을 빼고는 물론 그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더 크게 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후발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적인 면에서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16,600원 고점이고 8,600원 저점인데 여기에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엔텍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시젠 같은 진단키트 대장주들은 조정 후에 반등세가 나왔지만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또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대에 온다면 비중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1115님이 보내주신 LG전자. 매수가 86,8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거의 지금 오늘의 종가랑 매수가가 근접한데 LG전자는 어떻게 해볼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8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요? 네, 지금 뭐 상승 트렌드를 이탈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큰 그림에서의 추세대 저점 부근에서의 돌림이 지금 살짝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저는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막 과도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저점 자리, 그러니까 어저께 저점이 될 겁니다. 85,000원 정도의 기준을 좀 잡으시고요. 요 자리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 손절을 좀 짧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20선 위로 만약 내일 돌파해주고 올라선다 하면 추세 전환을 보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나. 한 95,5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한 9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단 문의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8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보시고요. 9만 원 돌파할 수 있다니까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전화번호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오늘 텔콘 RF 제약요. 텔콘 RF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892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8,892원에 비중 30%. 아이고, 너무 손실이 좀 크시네요, 지금.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텔콘 RF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 일단 요거 반등은 나올 자리까지 지금 조정이 다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KPM 테크 이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네. 지금 시세가 나온 걸로 봐서는 KPM 테크가 좀 대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텔콘 RF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따라 움직이다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지금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0원대에서 지금 며칠 정도 지지를 계속 받아줬잖아요. 네. 요 가격대는 이탈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 돌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한 번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딱 지금 21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시세가 조금 나올 거고요. 한 6,6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거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인 한 7,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텔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상승했던 재료가 있잖아요. 네. 예, 그 관련된 재료가 뭐 끝났다고 하면 올라가기 좀 힘들 건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서 이렇게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흐름을 보면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한 8,000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좀 조정이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일단 매수한 가격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 하면 한 9,000원 좀 안 되게 올라온다 하면 이번에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막 이게 막 더 크게 막 올라가서 나한테 큰 수익을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제가 30%니까 많아서 그러는데 저기 물타기는 좀 그렇죠. 물타기요. 제가 봤을 때 물타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비중이 지금 30%면 비중이 너무 크신데 여기 만약에 물타기 하신다면 얼마나 비중을 더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비중을 한 얼마 정도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10%요. 10%요? 10%면 제가 봤을 때 크게 평단을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를 일단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올라오면 주가가 네. 그때부터는 비중을 갖다가 확연하게 좀 줄이셔야 돼요. 네. 딱 매수가 오면. 네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평균 단가 낮추시고 한번 이 종목에서 탈출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83,500원에 15%입니다. 83,500원에 15% 들고 오셨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요새 뭐 투자 잘 되시나요, 선생님? 잘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그 포스코 케미칼의 기업적인 부분은 뭐 많이 뉴스에서 보시고 접하셨죠? 예.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보시면 지금 상승 트렌드를 쭉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이 추세를 깼잖아요, 여기서. 차트 예. 보이십니까? 예, 여기 예. 깨면서 지금 하락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네, 이 종목 지금 21선 위에 안착해 있는 흐름인데 보면 추세대 하단 상단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요. 7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 전고점인 86,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6,000원 전고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시면요. 앞에 8월, 9월 달을 횡보하면서 만들어 뒀던 저점 구간이에요. 그죠? 2달간의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 하면 저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대략적으로 21선 부근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한 9만 원, 9만 2천 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중을 갖다가 거기서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우상향 흐름 계속 진행된다 하면 남은 물량은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유증이 있는데 유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유상증자가 언제 나온 건가요? 보자. 11월 6일자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정정이거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저는 이거는 뭐 유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사가 기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 운영 자금만 그냥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한 유증은 좀 안 좋은 유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시설 자금,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을 더 늘린다는 거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에요. 신규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유증이니까 유상증자 참여하는 관점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받아야 된다고요? 예, 유증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안암전자입니다. 안암전자요? 혹시 네. 우리 시청자님 TV 소리를 끄시고 저랑 전화로만 연결 가능하실까요? 계속 이게 늦춰져가지고.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안암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275원입니다. 2,275원에 들고 2275원. 계시고, 네, 비중 얼마라고요? 비중은요? 네,
35%입니다. 아, 35% 들고 오셨고요. 알겠습니다. 아남전자 지금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남전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매수가까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번에 상승 나오면 2,800원 전고점 부근 돌파할 거예요. 네, 예, 돌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목표치를 한 3,000, 일단 1차적으로 3,000원 정도 잡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지금 35%면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네, 전고점 돌파할 때 2,8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선생님 비중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비중만 한 3,000원, 3,100원까지 끌고 가보세요. 네, 3,1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3,000원에 팔아서 성공 투자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다음 종목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3,000원에 꼭 팔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너무 밝으셔서 저희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3,000원에 매도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일약품이요. 제일약품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0원에 20%요. 75,000원에 20% 맞으세요? 네네. 제일약품이 최근에 또 이 화이자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전문가께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일약품을 혹시 매수하신 게 치료제 관련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근데 이 제일약품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한 중순 좀 지나갖고 이렇게 급등 한번 나왔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 나파모스타트랑 관련이 없다라고 보도를 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쪽 치료제 관련주로 좀 생각을 하기가 조금 깨름칙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주가는 뭐 관련주들하고 같이 지금 움직여줬기 때문에 50이 마스크 아니라고 했지만 마스크 관련주로 오른 것처럼 지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어저께 혹시 사셨나요? 오늘 사셨나요? 아니, 한참 됐어요. 아, 이게 한참 되셨다고요? 네네. 그럼 수익권 한참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네네. 아이고. 아, 그렇구나. 일단 선생님, 네. 요거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시죠. 네. 선생님 손실 보시고 혹시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수익권 갔다 오면 좀 팔기 힘든데. 그래, 이제 이 화이자에 네. 그 부사장으로 있던 그분이 이제 제일약품의 사장으로 오셨고, 화이자하고 어떤 직접적인 그건 뭐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수익이 한참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네. 오 사장이 이제 제일약품에 계셔서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로 얘기할 때는 인맥 관련주로 네. 이렇게 이제 좀 한번 반짝했는데, 제 생각에는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서 신고가 12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지금 추세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9만 한 6천 원, 7천 원 정도? 뭐 맥스로 왔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심 가격이 한 9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반등 나올 때 선생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네. 네, 화이자 관련 이슈가 있긴 한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또 한 번 더 크게 오를 만한 재료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며칠 지지받았던 자리 한 73,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거기 이탈 안 한다 하면 뭐 보유해 보신다면 제가 볼 때 반등 흐름 한번 반짝하고 나올 가능성 좀 높다 생각되니까 그때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 제일약품이 다시 한번 잠깐 반등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팅은요. 열공대박님이 보내주신 카카오 게임즈예요. 매수가는 64,000원 그리고 비중이 20%인데 아마 상장하고 초기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아이고 이게 64,000원에 이게 그러니까 조정이 많이 나와서 싸다 생각하시고 사신 건지 좀 참 궁금한데 뭐 솔직히 매수가까지 회사 계속 잘 된다 하면 저는 좀 올라가 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구글이라든지 요번에 구글에서 이제 과금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30%를 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플랫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정받았던 부분을 추세를 지금 전환을 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지금 손실폭도 크시기 때문에 손절할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손절할 종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매수가 부분까지 올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최근에 43,000원을 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6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올라오면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채팅은 히읗님이 보내주신 PI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1,37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PI 채팅입니다. 첨단 소재. 이거 보고 계시겠죠? 네, 그럼요. 자, GH 신소재가 오늘 좀 올랐어요. 그죠? PI 첨단. 상한가 같죠? 그렇죠. 네. 상한가 같죠. 그래서 지금 뭐 이름이 조금 비슷한 것들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런가요? 그 뭐였지? 신소재 관련주 중에 뭐 이름이 신소재가 붙은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갔어요.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GH 신소재가 급등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PI 신소재, 첨단 소재? 첨단 소재. 이게 신소재가 아니라서 못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연관이 되나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네, 그런데 요즘 뭐 신풍제약, 그쵸. 뭐 신풍제지해서 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수렴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뭐 크게 변동성은 없지만 주가가 상승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추세도 보면 추세 저항도 이제 벗겨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회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상승 흐름에서 조금 괜찮게 움직여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 이평선이 32,000원대거든요. 요 가격대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뭐 100만 주 이상 터진다 하면 조금 매도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번에 올라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정고점 부근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혹시 그때 왔을 때 거래량이 막 크게 안 터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추세 전환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거래량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말씀해주신 전략대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채팅 손잡고 가보자 님이 보내주신 동화약품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 15%고 조금 손실이 크세요. 바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 동화약품은 지금 역시나 네. 조정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저점을 일단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손절 라인을 잡고 가겠다 하시면 15,800원 정도 이 저점 구간입니다.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대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5,000원, 27,000원 요 밴드대가 좀 강한 저항이긴 한데요. 60일 이평선 저항받는 데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줄 것 같은데 그 정도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요 추세대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보름 정도 안에 한번 시세 나올 것 같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은 구간이에요. 14,5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선생님 매수 가격대에서 정리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튜브 채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요즘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시기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 이주연 양봉샤스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빨갛게 물들여 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 네이버고요. 아, 네이버 들고 오셨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아, 좀 높은데 32만 원에 40%요. 32만 원에 40% 들고 오셨고 아유 좀 손실 보고 계셔서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선생님 혹시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었는데 들고 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장기 투자 강제 비자발적 장기 비자발적 장기 투자 되셨네요. 네. 지금 한 12%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이 종목 나는 손실 보고 절대 안 팔겠다 하시면 가격 상관하지 마시고 쭉쭉 가져가 보시고요. 비중이 40%시니까 네. 뭐 그런 관점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두세 달? 뭐 길게는 뭐 한 반년 정도가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쪽 섹터들은 상승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가시는 게 아니다 하시면 대응을 어느 정도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시면 27만 4천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위로 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한 20% 정도만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죠. 신고가 부근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달 정도 기다리면은 괜찮아질까요? 1년 정도요? 3달 정도? 3달이요? 3달요?
네, 뭐 그 정도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네. 기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서 방송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 성장주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줘야지 다시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막 이렇게 막 아무리 막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가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의 성장성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3개월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에요. 12월, 1월, 2월 그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이 과연 우호적일지 아닐지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은 어차피 실적에 따라가기 마련이고 네이버의 성장성이 멈췄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 주가는 저는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면 그냥 무조건 손실 안 보고 수익 볼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홀딩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대응은 해야겠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손실까지는 내가 감내하겠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하시면 27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안에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저는 뭐 그것까지는 맞출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기간 조정으로 봤었을 때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파는데요. 네네. 이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 물량이 있어가지고 팔까요? 글쎄요. 매도세가 얼마만큼 진행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 2, 3개월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쪽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퍼 관련주 이제 자산주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실적 괜찮아질 스토리가 있는 섹터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또 슈퍼사이클이 내년에 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이제 외인들도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뭐 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상담 도와드리고 저희가 마지막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6,300원 10%요. 46,300원에 10%고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진 머티리얼스 예.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 선생님 이거 장기적으로 보시고 지금 접근하신 거 아니시죠? 네. 네, 그러면 손절가 44,000원 잡으시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 좀 저항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시 조정 나오면 추세대 하단에서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준비한 상암동 주린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상암동 주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요정 도하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찬바람 불면 핫초코 미땡? 아니죠.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바로 그것. 오늘 배워볼 개념은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나눠주는 돈이 배당인데요.
배당은 그 기간에 따라서 결산 배당과 중간 배당으로 나뉩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을 결산 배당, 결산 배당 전에 하는 배당을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 배당은 또 언제 배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기 배당과 반기 배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라서 이때를 기점으로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10월쯤부터 12월쯤까지 시장에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래요. 그럼 정리를 하면 배당주는 곧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배당주는 이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잘만 고르면 은행이자의 2배 이상을 주는 고배당주도 있으니까 주식으로 얻은 수익 플러스 높은 배당 금액까지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기업에 돈이 없어지면 그 기업의 주가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배당락 효과라고 하니까 이 점도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 생각나는 붕어빵? 아니, 배당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상암동 주린이에서 배운 바로 배당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배당에 대해서 또 우리 이주연 해결사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배당주 찬바람 불면 배당주가 맞는데 지금 찬바람 불기 시작한 지 조금 됐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배당주들도 사실은 지금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권 관련주들도 예전에 배당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뭐 은행 금융 지주사들 이야기 계속 드렸잖아요. 고배당주들 저점에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KB금융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뭐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엄청 큰 기대 수익보다는 정말 배당 정도의 수익이 만약에 나온다, 5%에서 6% 정도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배당 받았다 생각하시고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수익 기대하지 마시고 5, 6% 정도의 안전한 수익 기대하실 분들은 배당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에서도 백신 임상 3상에서 개발한 백신이 94.5% 효능이 있다. 이런 소식이 발표되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떨어지고 또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 어떨까요? 내일 시장도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동안 눌려있던 섹터들이 계속가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더나 관련주들은 사실 화이자에서 이제 그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일은 아침에 갭이 관련주들이 좀 크게 뜨기 때문에 따라잡기도 힘들겠네요. 절대 붙으시면 안 된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뭐 백신이 당장 이제 뭐 모더나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고 관련 섹터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단타 손절 확실하게 하시면서 공략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종목들 하셔도 괜찮겠지만 아마 굉장히 거래대금 몰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갭 크게 떠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뉴스에 팔아라. 여러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바로 내일 모더나 관련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모더나 관련주 추격 매수 금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 방송 외에도 함께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말씀해 주신 이주현 해결사 보내드릴게요.
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하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